여러분, 오늘 즐거운 한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서로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네, 저번 시간은 비변사에 이어서 오늘 페이지는 학습지 56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삼사와 전랑의 기능, 이거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그 병작을 한 이유죠. 이 후기의 정치의 특징을 말할 거예요. 저번 시간엔 비변사, 이번 시간엔 삼사와 전랑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삼사 전랑 기능의 변질. 원래는 삼사 전랑은요, 흔히 말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세력 간의 균형을 이루는 건데, 이런 기능이 조선 후기에 와선 어때요? 다 붕괴됩니다.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상대 세력을 비판하는 도구로 됩니다. 3사, 상대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기 세력 유지에 치중함, 상대 세력을 견제하는 걸 이용하면서 한마디로 3사의 원래 기능을 상실합니다. 전랑, 3사의 인사권과 후임자 추천권 등으로 역시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상대 세력을 견제합니다. 이거 드디어 붕당의 폐해로 접어듭니다. 잘 기억하시고, 군사 제도의 변화. 자, 중앙군은 5위. 중앙군은 의무병 5위에서 직업군인 5군형입니다. 자, 5군형의 설치 과정. 뭐가 설치했다 별표 2개. 이게 임진왜란 일어나자, 여러분. 일본은 총이잖아. 총 빵빵빵. 이 총을 설치한 거에서 총을 설치한 일본의 군에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그동안과 다른 편제의 부대를 설치합니다. 이게 뭐냐? 훈련도감이야. 우리 시험에 나왔죠. 어디야?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포수는 총이고, 사수는 활이고, 살수는 칼입니다. 자, 훈련도감 중요합니다. 가장 이래 한마디로 뭐야? 5군형에서 5위로 됐다는 건 의무병에서 최 뭐라고? 최용락. 그 내가 최용락이고. 최 아까 뭐였니? 직업군인으로 바뀐 거야. 영어가 수학인가? 많이 변했죠. 알았어. 어영청, 총육청, 수호청을 설치하고 후군부의 전쟁을 설치. 이렇게 총 5개의 군대가 설치됩니다. 이제 의무병제 아니에요. 뭐야? 직업군인제야. 조선 후기의 특징입니다. 직업군인제입니다. 자, 금이형의 설치, 숙종 때 도성수비 목적으로 설치. 결과, 의무, 별표. 이 결과가 보통 중요해. 모든 이 세상은 여러분 결과가, 과정도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무병이 소멸됩니다. 이제 다 뭐야? 직업군인이야. 한마디로 돈을 주고 하는 군인이야. 두 번째, 농민은 군역 의무 대신 군포. 군포라는 건 뭐냐면 군대를 가는 대신에 면을 짠 그런 옷감 같은 걸 내는 겁니다. 왜 옷감을 내요? 네, 그 당시 옷감이 가격이 아주 비쌌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달라요. 지금은 기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만들면 금방 만들어지잖아. 그 당시 옷감은 뭐야? 하루에 한 6시간씩 매일 밤낮 몇 달 해야지 만드는 게 옷감입니다. 그만큼 네, 힘들었어요.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 이 소고군이라는 게 무엇이냐? 원래는요, 조선 초기에는 진관 체제를 해. 진관 체제라고 지역을 지켜. 그 다음에 재승방령이라고 하나의 거점을 위주로 여러 군대가 모여서 지키는 걸 해. 근데 임진왜란 때 보니까 다 필요 없다. 다 안 되겠구나. 소고군이라고 중국에서 들여온 왜군에 대항하기 위한 소고법을 적용한 군대입니다. 자, 외란 당시 만든 지방 군체제, 양반 노비, 별표, 양반에서 노비가 모두 돼. 원래 양반은 군대 간가? 안 갔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여기에 체제에 편제가 됩니다. 양반이 노비와 함께 편제되는 것을 기피해 조선 말기는 점차 상민 노비만 남음. 자, 그 다음에 세금제도의 변화. 아주 별표, 뭐라 그래요? 갈락띠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조선 토지 면적의 변화 별표 치고, 자, 보면 어때? 세종 때 가장 많았고, 선조 때 실제 파란색 보세요. 실제 오른쪽 거 보면 결수가 어때? 줄죠. 계속 줄어. 왜? 무슨 왜란이라? 임진왜란과 병자호로 하는 사람들이 뭐야? 실제 토지를 버리고 유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뭐야? 토지를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에 실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엄청 적어져. 그럼 국가도 뭐야? 그에 대응하겠죠. 여러분, 세금 제도를 한번 이야기하면요, 세금 제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 시험에서 세금 제도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대표적으로 뭐야? 여러분, 20년 전에 전자상 거래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무슨 차가 많이 등장해? 전기차. 그럼 세금이 제가 보기에는 전기 쪽 세금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으로 세금이 부과할 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등장하면 그 아파트에 해당하는 뭐라 그래야지? 상가가
많이 팔리고 비쌌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왜? 그 상가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전차 인터넷이나 또는 외부의 다른 쪽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나. 특히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뭐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경제 재편의 구조에 맞춰서 새롭게 세금을 바꿀 겁니다. 조선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금 제도가 왜 변화했냐? 배경. 양난 이후 빨간색 인구 토지 감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실예로 병자호란만 해도 60만 명이 여러분 끌려갔어요. 노예로. 임진왜란 때 약 조선 인구의 10분의 1인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토지 대량 손실. 한마디로 뭐야? 지금 인터넷이 없는데 토지를 써놨던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장부가 다 손실됩니다. 자, 그러면서 별표 조세, 공납, 역 등 세금 제도가 물러나죠. 특히 재밌는 건 뭐냐? 그거야 한마디로. 양반들 입장에 보면 백성들 보니까 뭐야? 전쟁나고 양반들 다 도망가 이 새끼들. 그런데 맨날 어허 쌍놈들이요 나를 지켜야지 어디 가느냐 빨리 일하고 그러니까 야 저 새끼들 저거 맨날 우리 일만 시키고 지는 도망치고 어려울 때 보니까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네. 이렇게 그 체제가 점차 붕괴되니까 양반들이 이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냐? 양반들이 타협하는 기준은 자 안되겠다 야 쟤네한테 뭔가 당근을 제시해야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얘네가 야 반란이라 하겠네. 야 안되겠다 바꾸자.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농민 유락 도적화 임꺽정 쳐놓고 임꺽정이 여러분 어디냐면 이제 황해도에서 그 저기 했는데 제가 이따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임꺽정 아주 힘이 장사라 그러죠. 백정 출신인데 그 당시 양반들과 그 군인들 우리나라 관군을 농락했던 그 유명한 저기죠. 우리나라에선 그 소설로는요 벽초 홍명희가 이제 현대판 임꺽정은 그 소설로 해서 그때 유명해집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조세제도 개편. 이거는 영정법이야. 영원히 정한다는 뜻이야. 영원히 영자에 정하다. 그래서 영정법입니다. 원인 전쟁. 근데 이거는 실제로 큰 힘을 발휘 못해. 왜? 이 영정법은 조세, 전세지죠. 전세. 토지에 관한 세금인데 실제 농민들은 토지가 별로 없고 뭐야 소장농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세금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본다 못 본다? 못 봐. 그래서 별 효과를 못 봐요. 원인 전쟁 후 토지를 숨겨 전세를 내지 않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내용 전세의 최적화 정액화 흉풍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조선은 과전법 체제에서는 30두를 내요. 그런데 뭐야 세종 때 무슨 배 토지와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이라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전체적으로 20두 정도로 줄여. 자 이걸 몇 개로 줄여? 4두로 줄여. 세금을 점차 어때?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소시켜. 근데 특이한 건 이건 일반 백성들한테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 왜? 백성들은 소장농이 많아. 한국으로 치면 일반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줄여 소용이 없어. 왜? 한국에는 월세도 많고 전세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 결과 규정된 납부액 외 수수료, 운송비, 보충비 등이 부당 증세 농민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대동법을 하겠습니다.